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 참으로 많다. 첫 걸음을 떼기 전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떼기 전엔 이길 수 없다. 너무 많이 뒤돌아보는 자는 크게 이루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사회문화 8번째 시간 수업 맡게 된 백미진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양적연구, 질적연구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된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하기에 앞서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선 양적연구는 전제 조건이 뭐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이 같다. 같은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양적 연구라고 했고요. 방법론적 몇 원론? 방법론적 1원론. 그 다음에 같은 말 실증적 연구. 실증적 연구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이쪽.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다르다. 사회문화현상 연구하는 방법과 자연과학 연구하는 방법과 달라야 된다. 전제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연구? 질적 연구다. 감정이입,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목적이라고 했죠? 이거는 해석적 연구라고도 하고요.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고 또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예요. 근데 양적 연구는요, 질적 연구와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어떤 계량화, 수량화 얘기해줬죠? 수치화 시켜야 된다고. 근데 질적 연구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그 사람의 깊이 있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이해,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약간 다른데 연구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양적 연구를 할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문제 제기, 주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 제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제기는 한마디로 주제 선정 단계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양적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잠정적 결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요. 잠정적 결론이란 표현도 쓰고 가설 설정. 이 가설 설정이 한마디로 잠정적 결론인데요. 이 가설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나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문제 제기 주제 선정하는 거야. 질적 연구서도 똑같지. 근데 이 가설 설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이 가설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학업 교과 성적이 높을 것이다. 낮을 거, 미안해요. 교과 성적이 높을 것이다라고 해도 되긴 해. 내 마음이지. 가설을 설정하는 거, 내가 그렇게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통해서 연구하는 거야. 내가 이거가 궁금하면 그렇게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낮을 것인지, 높을 것인지, 가설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맞고 틀린 건 없지만,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다라고 나는 했다. 이렇게 가설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가설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 할 것이다. 잠정적 결론이라고 해서 잠정적 결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야. 해석해서, 분석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름을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요게 하나의 변수죠.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다. 한마디로 변수와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가설 설정인데 가설에서도 이 앞에 스마트폰 의존도와 이 교과 성적이라는 변수와 변수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앞에 나와 있는 원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름이 독립변수라고 해요. 독립변수 혹은 독립변인이라는 표현 씁니다. 독립변인은 한마디로 변수 중에서도 원인에 해당하는 거야. 스마트폰 의존도가 어떻게 될수록 이 결과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변인, 독립변수란 말 쓰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라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 변인을 뭐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종속변인, 종속변수라는 표현 씁니다. 됐어요? 알아주세요. 독립변수, 원인, 종속변수, 결과에 해당하는 가설 설정에서 이렇게 이름이 쓰이는데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게 나와요.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1번 스마트폰 의존도는 종속변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독립변수라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됐어요? 그러면 애들이 무조건 원인에 해당하는 건 독립변수, 그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종속변수 잘 외우다가 원인이 거의 앞에 있으니까 앞에 건 다 독립변수고 뒤에는 다 종속변수인가 보다. 이렇게 또 오류가 생겨버릴 수가 있어. 자, 봐봐. 만약에 이렇게 가설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전체 나와버렸어, 지문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앞에 게 독립변수고 뒤에 게 종속변수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스마트폰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죠. 교과 성적과 스마트폰 의존도 사이에 상관관계 연구다. 이렇게만 지문에 나와놓고 이 밑줄을 그은단 말이야. 교과 성적 기억, 스마트폰 의존도 니. 이렇게 해놓고 교과 성적 독립변수 맞아 틀려요? 아니에요. 그럼 종속변수 맞아 틀려요? 몰라요. 아직 여기에서는 가설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달리는 거지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뭐로 설정했는지 아직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게 독립변수, 뒤에 있는 게 종속변수 이렇게 가지 말라고. 아셨죠? 네.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가설은 이렇게 설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가설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어떻게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설계하겠죠. 연구 설계를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자료 수집이 들어갑니다. 자료 수집. 우리 다음 시간에 한다고 했죠? 자료 수집. 연구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 자료 수집 어떻게 하는지 다음 연구 설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차시 나오는 거야. 이런 것도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자료 수집에는 그냥 지금 알아두세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질문지법, 실험법.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가지 있다면서 하나는 양적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에서도 다 사용해요. 문헌연구법이라고. 됐어요? 그럼 뒤에 가서 할게요. 자료 수집했으면 자료를 뭐 해야 돼? 자료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 자, 이 자료 분석은
분석적이다. 그럼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질적 연구에서는 이 자료 분석이 해석으로 표현돼요. 해석으로. 됐어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 분석이란 표현을 쓰면 이제 양적 연구에서 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해석, 그 사람의 깊은 이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라는 건 이제 질적 연구에서 쓰는 표현인데, 마무리 단계가요, 이제 양적 연구일 때는 가설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분석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뭘로 넘어가야 돼?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 설정을 한 그것을 가설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겠죠. 가설 검증. 이거는 양적 연구에서 가설 설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설을 검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설까지 검증했으면 뭐 일반화, 결론 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질적 연구는 당연히 해석하고 가설 검증 없이 가설 설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이제 결론 도출을 하게 됩니다. 결론 도출. 됐어요? 이 결론 도출을 하고 나서 뭐 실천적 행위, 어떤 대안 마련하는 거, 대안이나 어떤 실천적 행위. 어떤 해석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게 달라지긴 하는데, 이 가설 설정과 검증 단계가 들어가 있으면 양적 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가설 검증에서도 또 뭐가 필요하냐면, 가설을 검증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 설정을 했으면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스마트폰 얼마나 의존도가 높은지 뭐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서 질문지법을 한다든지 실험법을 한다든지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가설 검증했을 때 정말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점점 의존도라고 하면 뭐 1시간, 2시간, 10시간 이거 조작적 정의를 또 해야 되겠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스마트폰 의존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개념한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했죠. 스마트폰 의존도를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내가 개념적 조작 정의를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1시간, 10시간, 당연히 1시간보다는 10시간이 더 많이 의존한 거라고 봤을 때 교과 성적이 낮게 나왔다.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각이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낮아졌다. 내가 가설 설정한 것처럼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가설이 수용이 됩니다. 수용. 됐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심할수록 나는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라고 봤는데 만약에 높아지게 나왔거나 혹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가설은 어떻게 된다? 기각이 돼요. 기각. 됐어요? 수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중요한 거. 가설은 검증한 거다 안 한 거다? 둘 다 가설 검증은 한 거다. 됐어요? 시험 문제 이거 제일 많이 나와요. 만약에 그 가설 검증 단계에서 가설을 검증했더니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오히려 높게 나왔다라는 가설 검증을 했다라고 쳐봐. 그러면 이 가설은 검증되지 않았다. 맞다 틀리다? 아니라고요. 가설이 기각돼도 검증을 한 거라고. 수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든 검증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가설 검증하지 않았다는 표현 나오면은 가차없이 틀린 질문, 틀린 보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한 변수가 뭐뭐 할수록 뭐뭐 됐다.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증가됐다라고 하면 같은 양의 상관관계 혹은 정의관계 그 함수로 표현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반영. 그쵸? 양의 상관관계, 정의관계라고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설정한 변수가 하나는 증가했는데 결론, 그 종속 변수가 감소한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면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 혹은 역의 관계,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이거는 뭐 수학적 표현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통점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공통점은 뭐야? 그럼 공통점은 둘 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경험적 자료 됐어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경험적 자료와 반대되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험적 자료와 반대되는 말은 선험적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선험적 자료. 한마디로 경험적 자료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정말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보고 듣고 몸으로 겪었을 때 그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를 경험적 자료라고 하고요. 선험적 자료는 그런 거 말고 미신이나 철학, 신에 의해서 그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자료를 선험적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가설의 조건을 좀 알아볼게요. 가설을 선생님이 설정을 해놨는데 가설의 조건이 있어요. 가설 조건하고 우리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연구 과정이랑 공통점까지 이제 좀 세세한 거 좀 알아봤는데요. 그 가설 설정이 양적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가설의 조건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가치가 자료 수집 방법을 할 때 어떤 연구를 할 때 가치가 개입돼도 조금 허용이 되는 부분과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립되어져야 되는 객관적이게 연구해야 되는 그 과정의 절차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좀 먼저 알아볼게요. 자, 당연히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에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문제 제기. 주제 선정하는 거는요. 내가 선호하는, 내가 필요한 부분의 주제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또 가설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심할수록 교과 성적이 낮을 것이다라는 건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건데 높을 것이다. 혹은 내가 궁금해하는 주제로 가설을 설정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거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가설 설정 부분도 당연히 가치가 개입돼요. 됐어요? 연구를 어떻게 어떠한 자료 수집을 하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할 건지에 대한 설계 부분도 당연히 가치가 개입된다. 여기 연구 과정, 문제 제기에서 연구 설계 단계까지는 당연히 어떻다?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근데 여기요. 자료를 수집하는 거,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내 맘대로 분석하려면은 성적이 20이 나왔는데 50으로 분석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도출하는 이 과정은 다 어때야 된다?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치 중립적인 입장 가치가 중립돼야 된다. 가치 중립이랑 같은 말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 됐죠? 연구 과정에서도 당연히 가치가 중립적이어야 되지만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해석하는 것도 거의 질적 연구 자체는 거의 주관적인 그 가치가 들어간다는 게 비판적이기 때문에 지금 양적 연구에 한해서만 좀 얘기할게요. 양적 연구에서는 가치 개입되는 순간이 가설 설정, 연구 설계, 문제 제기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왜 얘기를 했냐면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1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 2015년 아마 기출문제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가 적용돼야 될 할 연구 단계를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연구자는 사회현상의 연구 과정에서 가치 개입과 가치 중립의 문제에 직면한다. 그쵸? 그래서 연구자는 학문적 객관성, 가치 중립성을 위해 가급적 당연히 뭘 지켜야 된다? 가해는 가치 중립을 지켜야 돼요. 가치 중립.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 선생님이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문제 풀이하기 위해서. 자,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 연구는 불가능하므로 가치 개입이 불가피할, 가치 개입이 용인되는 단계도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가에는 가치 중립, 나는 가치 개입 볼게요.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 정의하는 거.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했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스마트폰 의존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양적으로 수량화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야. 이건 내가 정하는 거야. 스마트폰 의존도를 나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빈도, 횟수로 정할 것이다. 혹은 누구는 사용하는 시간으로 정할 것이다. 스마트폰 기종으로 정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건 정하는 건 그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가치 중립인데 개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틀렸네요.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가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가설의 진위 여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설 검증하는 단계이잖아요. 맞아요? 가설 검증은 엄격하게 가치가 중립돼야 됩니다. 맞네요. 됐어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선택한다. 자, 이건 뭐예요?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여기?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선생님이 가치 중립이랬어. 네, 맞아요? 선생님이 자료 수집의 가치 중립이라고 했던 건 수집 자체를 객관화시키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어떠한 자료 수집 방법을 설정하는 거, 질문지법을 할 건지 면접법을 할 건지 참여관찰법을 할 건지 뭐 실험법을 할 건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선정하는 건 연구 설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요. 됐어요? 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잠정적 관계를 설정한다. 자, 아까 말했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변수와 변수 간의 잠정적 관계 설정하는 거, 잠정적 결론 내리는 거 무슨 어디예요? 가설 설정이죠? 가설 설정은 당연히 같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 맞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니은,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됐어요? 리을, 디귿, 리을이요. 5번이네요.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예요. 가치 중립 개입 이런 거는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할게요. 가설에는 조건이 있거든요. 가설에는 조건. 가설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가설을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돼. 가설은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적 증거 수집에 의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험적 증거라고 했죠. 아까 전에 경험적 증거 자료랑 반대말이 선험적 자료라고 했잖아요. 선험적이라는 거 신적인 거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철학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가설은 경험적 증거로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쵸?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검증할 필요가 있는 가설이어야 되는데 검증할 필요가 없는 가설은 잘못된 가설이에요. 자, 보면 동의어가 반복되거나 너무 당연한 진술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촌 향도 현상이 심해지면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촌 향도 현상이 뭐예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하는 것을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도시에 있는 사람 그 농촌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많이 오니까 당연히 도시의 인구가 많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쵸? 이런 거는 가설에 안 돼요. 동어의 반복도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든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롤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컴퓨터 게임이 롤이고 서든일 거 아니에요? 동의어 반복된 거야.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세 번째입니다. 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문화비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엔겔 지수라고 경제 배운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화비 지출이 많아지고
생활비, 요런 게 식생활, 먹는 거, 이런 게 지수가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해서 문화비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높아진다고 했죠. 반대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 잘못 말한 거야. 한마디로 소득이 높아지면 문화비 지출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원인과 결과에 대한 변수관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가치 중립적 진술이어야 된다. 당위적 진술이 안 된다. 당위적이란 말 우리 언제 한번 했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할 때 그랬죠? 당위적이라는 건 뭐뭐 해야만 한다. 그쵸? 가치가 들어가 있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진술은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어떤 특징이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발전하려면 예를 들어서 의원내 갈때 실시해야만 한다. 이런 건 가설이 아니야. 알겠어요? 가설은 변수와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설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네,